이재명 대표 현재 광폭 횡보 중입니다. 민생 투어, 경청 투어 하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 신년 인사회가 있었죠.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는 예방했어요. 국민의힘 측은 좀스럽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여당하고 야당의 차이가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더군다나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과거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정당들이 겪었던 혼란들을 아마 생각해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한편으로는 혼란을 최대한 하여튼 겪지 않겠다고 하는 과거의 어떤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네. 하는 게 좀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당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 안으로부터의 결속을 시도하는 것, 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좀 이번 기회에 쓴소리를 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이 아니라 일방 독주식 개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이 뭔지를 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발목만 잡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가면. 예. 그런 면에서의 대안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앞으로 뭐 이거는 상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소까지 가겠다고 해서 뭐 기소권 행사를 하겠다고 미리 뭐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유능하고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대안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야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서 내년 총선까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끝내고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 소장이 보통 뭐 참석 조율할 때 좀 전화도 하고 메일도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진짜 지금 민주당 얘기처럼 띡 이메일만 보냈다? 뭐가 맞는 얘기인가요? 진짜 이재명 대표 몰랐을까요? 보통은 전화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초청장 같은 걸 그렇죠. 보내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을 좀 대우하려면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나 비서관은 왜 있습니까? 그냥 좀 정중하게 가서 네. 신년 인사회 때 좀 초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이메일로 보낸 것이다. 그 이메일 본 것을 보고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에서는 좀 화가 났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보고는 했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도 기분 나빠서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 좀 예우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네. 저는 제가 만약 당대표실에 참모라면 가시라고 할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악수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 한번 불러주십시오. 관저에서 네. 한번 밥 얻어먹고 예. 싶습니다. 저 야당과 좀 소통 좀 하시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 신년회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대통령실은 초청을 했지만 안 올 거 알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오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보통 정말 꼭 오기를 바랬으면 예. 대통령실에 정무 비서관 정도는 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안 한 거 보면 예. 오든지 말든지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더라도 초청을 이메일로 받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았다. 네. 가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더 득점 포인트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세상 아름답게 보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초청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메일 하나 보내가지고 참석할 거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초청하는 겁니까? 거기 오히려 보면은 모험주기처럼 받아들여졌을 네. 거예요. 전화번호랑 다 담당자 있거든요. 그럼 비서진들끼리 앞으로 통화를 하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도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메일로 입장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무슨 업무 연락 참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당 대표하고 같이 모이자 그러는 것도 예. 우린 단독 아니면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했던 정당이에요. 근데 지금 신년 인사회 때 같이 오부 의원 참석하는데 이 참석하십시오를 하면서 이메일 하나 보내고 말아요. 그 누가 그걸 제대로 초청했다고 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됐지만 그러면 또 가는 게 좋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했죠. 또 깜짝 만남이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최근 사면됐습니다. 깜짝 조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덕담을 하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얘기도 했는데 장 소장님 이런 네.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원론적인 얘기고요. 뭐 지금 신년이니까 당연히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상징적인 분들을 예.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덕담 주고받고 음.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하라는 것이 되게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안 드는데 이재명 당대표 지지도 못하겠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높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2024년 총선에는 민주당, 야당을 지지하겠다. 왜냐? 여당을 견제해야 되니까. 이런 예. 지지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두고 계속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네. 교토삼굴 예. 그러한 우화를 잘 좀 새겨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꾀에 있는 토끼는 굴세개를 판다.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 플랜 B. 뭐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지금 말씀인데 이재명 대표 새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들 관련 행보, 뭐 단일 대우를 좀 흐트리지 않고 간다. 이런 결속 행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죠. 네네. 사실은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국민의힘 그냥- 탓이에요? 아니요, 국민의힘 탓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바로 장외로 나가버리잖아요. 단식하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가지고 텐트 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적지 않은 지지자들은 더 결기 있게 싸우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한 절반 정도 국민이나 나머지 분들은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일단 나가진 않았어요. 전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 도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결속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안에서 분열하지 않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일단 안으로 결속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도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 끌려다니는 것만 하는 그리고 방탄이다 이것만 프레임에 빠지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가더라도 민주당으로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뭔가의 프레임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개혁 대 반개혁의 싸움이면 민주당은 틀림없이 나중에 가서 아마 윤석열 정부는 나중에 가서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3대 개혁 얘기하면서 예.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몰아세울 텐데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사이다 같은 면모들을 많은 네. 분들이 기대하는 거기에 부응하는 뭔가의 대안을 자꾸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30초 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결속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그 결속의 형태가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어떤 업자로부터 돈 받아먹은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결속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속 말고 진짜 다른 차원의 정치개혁을 얘기하면서 당의 결속을 꾀해야 된다. 비리 의원들 보호하는 게 결속이고 개혁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새해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여야의 협치 국민들이 기대할 텐데 지금 눈높이에 맞는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